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한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18살 캄보디아 소녀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세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왜 그녀는 칼을 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을까요? 누구도 그녀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낯선 나라, 낯선 문화, 그리고 낯선 가족. 망고 향기가 그리운 소녀의 한국 생활은 꿈처럼 시작되었지만 악몽처럼 변해갔습니다. 가정폭력, 외로움, 그리고 단절된 소통.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 여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을까요?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 18살 라타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는 날이었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망고나무 아래 앉아 고향의 향기를 마음에 담습니다. 딸아, 한국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더구나. 거기 가면 우리 가족도 도울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라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의 장녀로서 책임감은 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소에서 보여준 남자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38살 진수의 얼굴은 친절해 보였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라타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첫 만남의 날 진수는 예상보다 더 온화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에 라타는 본능적으로 그를 부축하려 했고 그 순간 진수의 눈에서 감사와 부끄러움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내가 라타구나. 사진보다 예쁘네. 통역사를 통해 전해진 말에 라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단출했고 한 달 후 라타는 이름도 낯선 대구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 캄보디아와는 다른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들어왔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현실감이 몰려왔죠. 진수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나이 지긋한 여인이 라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제 아내 라타입니다.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라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손을 내밀며 말했죠. 멀리서 왔구나. 고생했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라타였지만 그 목소리의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 라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벽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죠. 캄보디아의 푸른 벌판과는 달리 회색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첫날 밤 진수는 부드럽게 라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오랜 세월 일해온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식품 물류업을 하고 있다는 진수.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한국말 천천히 가르쳐 줄게. 단어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진수의 모습에서 라타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라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캄보디아와 같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전혀 다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라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고 밥솥 사용법도 익혔죠. 시어머니는 말은 없었지만 가끔 라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라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갔고 한국 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봄이 오고 라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타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 이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 아기가 생겼어요. 서툰 한국말로 전한 소식에 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라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뱃속 아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도 평소와는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라타의 손을 꼭 쥐었죠. 잘 먹어야 해. 우리 손주 튼튼하게.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특별히 삼계탕을 끓여주었습니다. 라타의 몸보신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완벽한 가족 같았죠.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2달째 되던 날 진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라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왜 밥은 안 차려놓고 기다려? 내가 뭐 놀러 다니는 줄 알아? 진수의 목소리는 낯설게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라타의 팔을 진수가 거칠게 붙잡았고 그 순간 라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방에서 나와 아들을 말렸습니다. 진수야, 그만해. 라타가 임신했잖아. 진수는 어머니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투덜거렸습니다. 라타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렸고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라타의 이마에 키스하고 출근했습니다. 라타는 혼란스러웠지만 어제의 일을 묻지 못했죠. 그저 임신 초기라 남편이 예민해진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진수는 술에 취해 돌아왔고 그때마다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라타가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때로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가끔은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오늘은 일이 안 좋았나 보다라며 라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은 듯 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망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라타의 고향 과일이었습니다. 망고 향기에 라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라타의 등을 토닥였죠. 괜찮아, 라타야. 우리 진수가 원래 그렇진 않았어. 시어머니의 말에서 라타는 과거의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변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타는 그날 밤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한국어 공부책을 펼쳐든 라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흰눈이 내리는 2월, 한국의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라타의 배는 이제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한국어도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할 만큼 늘었습니다. 진수는 최근 들어 폭력적인 행동이 줄어들었지만 그건 라타가 조심스럽게 그의 기분을 살피며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라타는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면서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지금쯤 망고가 한창 익어가는 계절일 테니까요. 어머니, 저 캄보디아 가보고 싶어요. 친정 엄마 보고 싶어요. 용기를 내어 꺼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라타야, 내가 멀미가 심한데 비행기 타면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구나. 아기 낳고 가는 게 어떨까? 라타는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미는 핑계일 뿐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수를 혼자 두고 싶지 않은 걸까요? 설날 차례를 지내고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라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서툰 한국어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라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순하고 착해. 한국말도 빨리 배우고. 시어머니의 자랑에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타는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시어머니와 고모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진수가 요즘도 술만 마시면 그래? 그렇지 뭐. 애비 닮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라타한테 소리 지르고. 불쌍하다 저 애. 라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폭력성을,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뱃속 아이가 움찔거리는 듯 했습니다. 설날 저녁 진수는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듯 했습니다. 라타가 준비한 음식을 보자마자 테이블을 엎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어? 내가 한국 사람이야 아니야? 라타는 시어머니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시어머니는 한숨만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라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로 혼자라는 사실을. 망가진 설날 밤 라타는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치우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옆집에서 이사온 지혜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중국 출신의 그녀 역시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왔지만 라타와는 달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폭력은 절대 참으면 안 돼. 지혜의 말에 라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혼자 살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가 태어나면 상황이 나아지길 바랄 뿐이었죠.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혜는 라타를 다문화 가정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만나는 것은 라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여성들과 함께하며 라타는 처음으로 웃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오늘은 진수 씨한테 말해놨어요. 9시까지 들어간다고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너도 4시간이 필요해. 저녁 식사를 하며 각자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라타도 조심스럽게 진수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경험자들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라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8시쯤 갑자기 진수가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술에 취한 눈으로 라타를 찾는 그의 모습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에 가. 라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혜가 나서서 진수를 말렸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너 같은 중국년이 뭔데 참견이야. 내 마누라 데려간 게 너지. 진수는 지혜를 밀치고 라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나서려 했지만 진수의 거친 행동에 주춤거렸습니다. 결국 라타는 진수에게 끌려나갔고 택시 안에서도 그의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외국년들이랑 어울려서 뭐가 좋아? 그놈의 한국말 배우는 것도 이제 그만해. 라타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택시 안에 울렸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흘깃 보았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라타는 배를 감싸 안으며 가만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진수는 라타를 거실에 밀쳐놓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술 더 사올 거야.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문이 쾅 닫히자 라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라타야, 진수가 술만 깨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가 끊기고 라타는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뱃속 아이만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후 더 많은 술을 들고 돌아온 진수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의 얼굴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라타는 방으로 도망쳤지만 진수가 문을 발로 차 열었습니다. 내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어? 다른 놈 만나고 다녔지? 황당한 비난이었지만 진수의 의심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만큼 깊어져 있었습니다. 라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진수의 주먹이 그녀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몸을 피하려던 라타는 침대 모서리에 배를 부딪혔고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기, 제발 아기. 라타의 애원에도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나약함을 비웃듯 더 거세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라타의 밤은 끝없는 공포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진수가 또다시 술을 사러 나간 사이 라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부어오른 뺨, 피가 맺힌 입술, 그리고 눈에 서린 두려움. 이대로 가다간 자신과 아이 모두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지혜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진수가 돌아오는 소리에 라타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뭐,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라타는 뒷걸음질 쳤지만 부엌 싱크대 모서리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라타를 향해 다가왔고 다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아이고 뭐가 좋다고 데려왔나. 그때 라타의 시선이 싱크대 위에 놓인 과도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망고를 자르던 칼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이 칼을 향해 뻗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칼을 든 라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진수는 잠시 멈칫했다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뭐? 날 죽이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 그리고는 오히려 라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라타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 뱃속 아기를 보호하려는 모성, 그리고 끝없는 공포가 그녀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안 돼! 라타의 비명과 함께 칼이 진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 사람 모두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고 천천히 붉은 얼룩이 번져갔습니다. 너, 내가 감히.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라타는 공포에 질려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피의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진수 씨, 일어나요. 제발. 라타는 진수에게 다가갔지만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어가는 동안 라타는 혼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때 라타는 자신이 맨발로 아파트 복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혜의 집을 향해 달리며 그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기만은 지혜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혜는 라타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라타, 무슨 일이야? 지혜, 내가 진수 씨를. 말을 잇지 못하는 라타를 지혜는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라타의 손과 옷에 묻은 피를 보고 지혜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기 방어였어, 라타야. 너는 잘못이 없어. 지혜의 위로에도 라타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진수의 집으로 향했고 라타는 지혜의 부축을 받으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진수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만 희미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라타는 어떤 감정인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안도, 두려움, 후회, 모든 것이 뒤섞인 채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경찰은 라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지혜가 통역을 도왔습니다. 라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찔렀어요. 하지만 자신을 지키려고 한 거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기록하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피 흐트러진 가구들, 그리고 라타의 얼굴에 남은 멍 자국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라타는 경찰차에 타서 경찰서로 향했고 길거리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라타는 의사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사는 즉시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죠. 그러나 라타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몸은 멍투성이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는 어떻게 됐나요? 라타의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했다는 사실. 그 순간 라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로 병실에 혼자 남겨진 라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춰오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캄보디아의 별들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고향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품, 망고나무 아래서의 한가로운 오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운 듯 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라타의 손을 잡았고 두 여인은 서로의 눈물 속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도 아들의 폭력성을 알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라타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폭력이 시작된 과정, 그리고 그날 밤의 일까지. 하지만 라타의 기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칼을 잡은 순간과 칼이 진수의 몸에 들어간 순간 사이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건가요? 형사의 질문에 라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지만 과연 그것이 사람을 죽여도 될 만큼의 상황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라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라타는 구속되었습니다.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특별구치소로 이송됐지만 낯선 환경과 언어의 장벽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지혜가 가끔 면회를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했어. 너를 도와줄 거야. 지혜의 말에 라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설령 석방된다 해도 이제 그녀가 갈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밤이면 라타는 뱃속 아이에게 캄보디아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라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벌을 받더라도 아이만은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라타는 임신 5개월로 배가 불러온 상태였고 연약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방청객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검사는 라타가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의 정당방위라고 반박했죠. 피고인은 폭력 상황에서 자신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재판은 통역사를 통해 진행되었고 라타는 재판장의 말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따라갔습니다. 담당 판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단호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타의 표정과 행동을 꼼꼼히 관찰하며 진술의 진위를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지혜는 진수의 폭력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사건 당일 라타의 상태, 평소 진수가 보였던 행동들, 그리고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까지 그녀의 증언은 라타의 처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 여성, 그녀의 선택은 과연 옳았는가?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루었고 사회적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국제 결혼의 문제점, 가정폭력의 심각성, 그리고 법적 보호 체계의 부재까지. 라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지만 동시에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을 살해했다는 프레임으로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라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증인석에 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닮아서 술만 마시면 달라졌어요. 내가 많이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진수의 폭력성이 오래된 문제였음을 인정했고 라타가 견뎌온 고통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의 좋은 면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했다곤 못하지만 우리 아들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언은 양가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라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라타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용서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공판날 라타는 최후 진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한 일은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는 라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판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두려움, 후회, 아니면 진실을? 선고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로 인정되나 인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라타는 통역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아이와 떨어져 살아야 했고 그 이후의 삶도 불확실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라타는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라타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그 말에 라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이제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지 라타는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제8장 망고의 계절. 교도소 병원에서 라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이를 품에 안자 라타의 가슴은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고민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캄보디아 이름도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면회 온 시어머니에게 라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두 나라의 이름을 가진 아이. 좋구나. 라타는 전화로 고향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몇 년 만의 목소리였습니다. 라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딸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아이 이름은 소크라라고 지어주렴. 행복한 마음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아이는 한국 이름 민준과 캄보디아 이름 소크라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문화, 두 세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라타는 그 아이의 미래가 자신보다는 더 밝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출산 후 몇 주 아이는 시어머니에게 보내졌습니다. 라타의 품을 떠나는 아이를 보며 그녀는 괴로움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알았죠. 잘 자라거라, 내 아들아. 엄마는 곧 돌아갈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타는 모범수로 복역하며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고 교도소 내 직업 훈련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이 이제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3년 반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라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지혜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다문화 센터에서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이제 3살이 된 민주는 라타를 경계했고 시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라타는 억지로 아이를 다가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아이가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 시어머니의 말에 라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이 되었습니다. 바로 민준의 행복이었습니다. 매주 주말 라타는 시어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조금씩 민준은 라타에게 마음을 열었고 어느덧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라타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망고를 사왔습니다. 라타와 민준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망고를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망고 좋아해요? 민준이 라타에게 물었고 라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엄마 고향에서는 망고가 아주 달고 맛있단다. 시어머니가 망고 접시를 들고 나왔고 3사람은 함께 망고를 나눠 먹었습니다. 망고의 달콤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고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이 잠시 잊혀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름의 생기를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라타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언젠가 엄마 고향에도 가볼까? 그곳에는 너무 큰 망고나무가 있단다. 민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라타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아직 앞으로의 길은 멀고 험했지만 오늘만큼은 망고의 달콤함처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망고 과자도 만들어줄게. 시어머니의 말에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라타는 진수의 모습을 보았고 잠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놓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때였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창가를 물들이는 가운데 라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작은 가족이 앞으로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상처도 시어머니의 상처도 모두 아물기를. 망고의 계절은 언제나 돌아오고 그때마다 그들은 함께 달콤한 추억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라타가 품은 작지만 강한 희망이었습니다. 망고처럼 달콤하고 때로는 쓰디쓴 인생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라타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